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 무엇을 희망하는 질문인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 대체 아폴론의 박세준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영상은요, 사실 이전에 5등급제 관련된 영상에서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하나씩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일반고 여고를 다니고 있는 고1입니다. 1학기 내신이 2.5입니다. 저는 학종으로 갈 생각인데 인하대 중국어학과나 가천대 동양어문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5등급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등급 한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라인들이 가천대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명지대학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학종을 준비하면 가능한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신을 좀 더 높여주면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2학기 내신이 어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어중문학과 쪽을 메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어 관련된 활동이나 중국 문학, 중국 문화 이런 학생부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게 필요하고, 외고에서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고 학생들이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활동들을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외국어에 관련된 활동들을 본인이 리드해 가면서 만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중국어 수업을 듣는 건 물론이고 한문 수업도 들어야 된다. 설마 중국어만 듣고 한문 안 듣는 거 아니겠죠? 그거는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고양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1, 2학기 합해서 평균 2.3이 나왔고 세무학과를 지망한다고 합니다. 현재 성적으로 수시나 학종으로 가고 싶은데 대략 어느 대학까지 붙을 수 있을까요? 역시 성적을 많이 올려야 하겠죠?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 무엇을 희망하는 질문인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질문은 어느 대학까지 붙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역시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겠죠인데, 이미 질문자께서 희망하고 있는 대학 라인이 지금보다 높은 겁니다. 지금 갈 수 있는 대학 라인보다 높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점 초에서 2점 중반까지는 아까도 나왔던 가천대라든가 명지대라든가 아니면은 여대라든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수원대 교과전형 이런 곳들이 가능한 라인들인데, 그 라인을 생각하고 질문을 했다면 성적을 많이 올려야 하겠죠? 라는 질문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서울에 있는 인기 있는 대학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 인기 있는 대학은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 건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동, 홍숙 라인 있죠? 그 정도 라인을 희망할 것 같아요. 세무학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은 시립대까지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세무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평균 2.3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세무학과를 나오는 학생이, 즉 학종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이 과탐이 낮아도 됩니다. 사탐 적당히 나오면 됩니다. 수학이 월등히 높아야 됩니다. 수학. 그러면 수학이 월등히 높은 1등급이다.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고 과탐이 3등급이고 4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도 평균 2.3은 나옵니다. 이렇게 쳐도. 근데 수학이 만약에 2등급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등급이 평균이 몇이든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세무학과랑 통계학과나 이런 라인들을 지원을 할 때 당연히 불리한 게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 2.3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 수학 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십시오. 수학이 1등급이고 원점수가 96점 이상이다. 그러면 건동, 홍숙 라인을 노려볼 수 있는 평균 2.3일 겁니다. 설마 한두 개 과목이 설마 5등급 찍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3등급 정도 선에서 제일 낮은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2.3, 수학은 월등히 높은 1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희망하고 있는 라인대의 학교들은 가능하고요. 다만 스카이를 가고 싶다, 서성한 라인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다른 과목들도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고에서 1학년 5, 1등급 엄청 잘했어요. 5, 1등급으로 마무리했는데요. 2학년 때 물화생을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5, 1등급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2학년 수업이 많다 보니
물화생을 선택하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물화생 조금씩은 선행이 되어 있긴 하나 여학생이라 물리가 점수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질문이고요. 1지망이 한의대라고 합니다. 5.1등급인데 한의대라고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뭐 보통 5.1등급이면 메디컬 중에서도 의대나 치대 이쪽 보는데 한의대인 이유가 좀 궁금하고 2지망은 제약회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리를 꼭 선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할 필요 없습니다. 종합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내신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도 본인이 정말로 물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정말 물리 공부하지 않으면 막 좀이 쑤신다.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게 아니면 굳이 한의대나 제약회사 연구원 이쪽을 준비하는 학생이 물리를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구과학 정도로 바꾸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에서 좀 더 학생부 내용들을 챙기기에 수월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화생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기는 해요. 첫 번째는 지구과학이 싫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를 듣는 게 혹시나 성적이 낮아졌을 때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쉬우니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등급이기는 하지만 등급이 조금 간당간당하지 않았을까. 뭐 1등급에 딱 커트라인에 걸쳐 있거나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나 원점수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혹시 2학년 때 미끄러지면은 그때 어떻게 다른 과들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있다면 당연히 물화생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여유 있는 1등급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물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를 잘 생각해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고 다니는 학생인데 1학년 1학기는 2.1, 2학기는 2.0 나왔는데 2, 3학년 때 수학 위주로 1점 초반까지 만들면 중앙대 융합공학 정도 넣어서 최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또 보고 나서 오잉 싶었던 질문인데 최저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예상하건데 중앙대 융합공학과 정도는 최소한 지원 가능한 라인이 될까요? 라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조금 꼬여서 뭐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융합공학이랑 이런 쪽은요 수학 위주로의 1점 초반뿐만이 아니고 과탐도 높아야 됩니다. 과학 과목도 다양하게 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이기는 한 게 수학 위주로 올린다고 하는 건 다른 과목에 자신이 없다는 걸로 보여요.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가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부할 만한 시간이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버리면 갈 수 있는 대학 라인들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고요. 중앙대 융합공학과 포함한 뭐 중경외시 라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 위주로 1점 초반이 아니고요. 수학이랑 과탐은 무조건 1 찍어야 됩니다. 찍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이 뭐 2등급이나 뭐 3등급 상위권 정도 나와가지고 조금 내려가는 그 정도 라인은 해야 그래도 중앙대를 상향 지원할 수 있다. 알겠죠? 저는 절대로 이렇게 했을 때 중앙대를 무조건 간다. 안정으로 쓸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상향 지원입니다. 상향 지원 잊지 마세요. 일부를 버리고 일부만 취해서 지원해가지고 간다. 그게 과연 안정이나 적정이 될까요? 그것도 중경외시 라인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면 상향으로는 써볼 수 있다. 단 과탐도 1등급 혹은 높은 2등급 이 정도까지 나와줘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궁금한 게 2등급에서 꼴찌인 사람과 3등급에서 1등인 사람은 대학에서 그저 다른 등급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원점수나 석차를 고려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원점수랑 평균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석차까지는 보지 못하니까 보고 그 성적과 그리고 다른 성적 간의 구조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서요. 이 학생의 이 정도 점수에 이 정도 등급이면은 뭐 2등급에서의 가장 밑에 한 라인이겠구나. 이 학생은 3등급이지만 2등급까지 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은 되는구나.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서 판단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질문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 내신 등급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고인데
고1 영어 한 과목의 등급이 전체 부분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 2등급으로 떨어졌거나 1학기 때 2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 3등급으로 떨어진다거나 했을 경우 이후 영어에 있어서 등급이 원상복구되고 상승 곡선을 타면 커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조금 떨어졌을 때 당연히 상승 곡선을 타게 되면은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측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1 때 영어가 한 과목이 조금 아쉽게 나와도 2학년 때 충분히 커버치고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상위권 대학 라인들 있죠? 아까 이야기 나온 중경위시 같은 그 라인들에서는 영어 영문학과라든가 이런 어학 계열들, 어문 계열들로 지원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 대비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1등급이었던 학생과 3, 2, 1로 올라온 학생과 비교를 했을 때 원체 잘하던 학생이 계속 그걸 유지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평가를 받는 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구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준비하는지 알겠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준이었습니다.